안녕하세요. 이사후보 기호 6번 김용환 인사드립니다. 이사후보 9번 유영신입니다. 25년 정계총회를 앞두고 총회 안건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4호 안건 사업 시행 계획안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총회 책자를 참고하면 되겠죠? 큰 어떤 쟁점점이 없어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4호 안건 사업 시행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현재 저희가 조합원 동의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건으로 사업비 증가 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가 과거에 그 조합원 총회 승인된 건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창립 총회 때 저희가 사업비 총액이 3,959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올리는 사업비가 5,350억이니까 약 1,39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원인이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책자만 보면. 네. 원인은 이제 전 총회 책자하고 비교해보면서 이제 봐야만 알 수 있지만은 첫째적으로 공사비가 약 97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사비라고 하는 거는 현상 가계약 금액 509만 원인가 하여튼 약 5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977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기타 비용으로는 약 한 414억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크게 증가한 거는 ABB를 230억을 책정을 했고요. 사업비 금융비용을 140억을 책정했고 기타 비용이 64억 원이 이제 더 늘어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항이 현상하고 공계약을 해서 공사비가 약 어느 정도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만약에 700대 공사비 개념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에도 사업비가 약 1,600억 이상이 왜냐하면 저희가 연면적이 8만 평이기 때문에 1,600억 이상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다시 저하고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어떤 총회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창립총회 때에 예측했던 금액에서 가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금액인 현상과의 가계약 금액이 반영됨으로써 증가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러면 가계약 때 증가해서 이런 거면 본계약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증가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설계 도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 그림을 봐서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나요? 저희들이 제가 건축사이고 건축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도면을 다 책자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항상 저희들이 기본 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도면에는 네. 설계 개요, 배치도, 주동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그다음에 각 상가 내지 커뮤니티 지하 주차장 등의 평면도, 그다음에 인면도, 단면도 등을 우리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기본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동 평면도하고 인면도, 단면도가 현재는 빠져 있는데요. 주동 평면도가 여기서 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과거에 이제 엘리베이터의 설치권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도대체 엘리베이터가 한 대인 거야, 어느 동은 몇 대인 거야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동 평면도에서 보여지는 바가 있고요. 물론 저 같은 이제 건축사는 배치도만 보더라도 알 수는 있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면에 대해서 꼭 또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면도는 천정고가 우리가 현산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2.5의 천정고가 과연 확보가 되는지, 그걸 위해서 층고가 얼마인지, 현산이 저희한테 제안했던 3.5m가 3.05m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도면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총회 책자에 들어있는 도서만 보고 사업 시행 계획안 승인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 증액된 거, 그 다음에 설계 도서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아무리 설계 도서의 완성도가 좋다 하더라도 네. 현재는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네.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이거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려면은 이 총회 시작 전부터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저도 현 집행부의 일원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어떤 홍보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지 OS 용어를 통해서 이 3분의 2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과연 이번 총회의 핵심적인 의제 사항이 과연 이 사후 안건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4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6호 안건 임원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현재 조합 이사 후보로 출마한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현재 조합 임원 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SNS에서 뭐 조합원이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건축을 잘 몰라 한마디 말도 못하는 분. 네. 의도적으로 조합을 무조건 지지하는 분. 네. 잘못을 알아도 입 다물고 계시는 분. 다시 당선을 위해 표를 가져다 주는 모 여성분들 눈치를 보고 계시는 분.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이 글이 많이 와 닿았고요. 이사의 일원으로서 이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조합의 리더인 조합장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조합원의 이임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건을 갖다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곳이 이사회라고 봅니다. 그런 논의하는 이사를 위해서 이사를 또 선임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이사를 여러분들이 선출을 해 주셔야 우리 조합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의구조로서 이사회라고 하는 거를 명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위임해준 권한이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이 위임해준 권한에 위임해준 내용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논의하고 비교해서 실천해야겠죠.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면 진정하게 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후보 기호 6번 김용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후보 9번 유영신입니다.